본격 노잼 방송 깃털의 막걸리 인문학, 역사와 문화 속의 요리술 깃털입니다. 예, 드디어 제2편입니다. 오늘은 술을 빚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빚는다는 것은 알코올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알코올 발효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발효란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모가 하는 일이에요. 효모가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 발효고 술을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술에는 탄산가스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탄산가스는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다,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모를 눈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미경으로 살펴본 효모가 나와 있습니다. 효모들이 증식하고 있어요. 이처럼 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것이 알코올 발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은 포도당, 과당, 설탕과 같은 당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단당류와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쌀과 보리와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 그러니까 녹말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일과 꿀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바로 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술을 만드는 쌀에는 전분이 들어있는데, 전분은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분으로 분해해줘야 비로소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쌀의 전분은 당화를 통해서 당이 되고, 이 당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막걸리, 청주와 같은 우리 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을 술로 만드는 것은 효모의 작용인데요. 그럼 쌀을 당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바로 이것이 누룩곰팡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곰팡이와 효모는 바로 누룩, 우리 전통 누룩에서 나옵니다. 누룩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몇 가지 누룩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넓적한 누룩은 부산 금정산성 누룩입니다. 그리고 이 둥그런 틀에 디딘 누룩은 홍천 예술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술을 만드는 양조장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 공처럼 생긴 누룩은 쌀누룩인데요. 이화주를 만드는 이화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깨진 네모난 누룩은 깃털이 만든 누룩입니다. 깨진 거는 잘못 만들어서 깨진 게 아니라요, 안에 곰팡이가 잘 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깨뜨린 거예요. 부산 금정산성에서 할머니들께서 발로 디뎌서 누룩을 만들고 계시죠. 틀이 없어요. 그냥 기술로 밟아서 누룩을 만들고 계십니다. 반면 어떤 누룩은 이렇게 틀에다가 넣어서 발로 밟아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 틀 안에는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쌓인 누룩이 들어있는데요. 이 보자기를 펴면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파인 누룩이 됩니다. 가운데가 움푹 파이게 만드는 이유는 가운데만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 누룩은 하트 모양이 됐네요. 네, 제가 만든 누룩에 정말 예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네. 이 누룩은 누룩방이라는 곳에 보관되어서 이제 여기서 곰팡이가 피어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금정산성의 누룩방,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맛있는 오미자술을 만드는 문경주조의 누룩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입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찐 쌀에 특정한 곰팡이,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데 효율적인 곰팡이만을 배양해서 술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한 일제시대 때 들어온 근대적인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룩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건 술을 빚는 역할은 못하고 당화하는 역할만 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전통 누룩은 이렇게 덩어리 지어 있기 때문에 떡누룩, 병국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입국은 입자,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양조 혹은 주조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양조라는 말은 빚어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술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쌀, 수수, 좁쌀, 보리, 밀콩,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술이나 간장 같은 장류나 양조 식초를 만드는 것을 통틀어서 양조라고 말합니다. 주조라고 말하면 그 중에서도 술을 빚는다는 것, 즉 양조의 일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해창 주조장 입구에 사진이 있는데요. 호남에서는 주로 주조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는 양조장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걸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냉장고 사진은 몇 년 전에 별주막의 냉장고 사진인데요. 정말 다양한 막걸리들이 있지요. 가게에 딱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막걸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별주막의 현재 메뉴판인데요. 뭐 정말 많은 막걸리들이 있죠.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다 막걸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는 막걸리지만 소주, 또 청주 이런 술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900개 정도의 양조장이 있고 막걸리 브랜드가 2000개 혹은 1500개 정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정말 많은 막걸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걸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막걸리 넌 누구냐? 고려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 그러나 서민들은 양온소에서 빚은 좋은 술을 얻기 어려워 맛이 박하고 빛깔이 진한 것을 마신다. 고려 도경 1123년에 북송의 사신이 기록한 고려의 생활 풍속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걸리는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고 좋은 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시는 맛이 박하고 빛깔이 진한 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넌 누구냐? 막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막이라는 말은 마구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라는 의미이고 곱게의 반대말이죠. 청주 소주와 달리 막걸리는 거친 술입니다. 이것은 술로서는 장점이 아니죠. 입자감과 곱기가 있어서 배를 채우고 힘과 영양을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는 일꾼의 술이고 노동주이고 서민의 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 막걸리는 배고픈 사람의 양식이고 기운 없는 사람의 죽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에게 내렸다는 천금주라는 술이 있는데요. 기근에 시달린 백성을 구휼하는 술이었습니다. 천금목이라는 나무의 껍질을 달여서 만든 술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천금처럼 귀한 술이어서 천금주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탁주니까 바로 이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술의 기능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막걸리의 이런 특징은 평등한 어울림의 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의 두 번째 의미는 지금 막, 방금, 그러니까 신선하다, 프레시하다, 오래 묵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지금 막 빚은 신선한 술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효모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매일 맛이 달라지고 자연스러운 탄산이 부글거리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생막걸리는 여러 생주 중에서도 정말 생주 중의 생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 술이 산업화되면서 생주 문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살균을 해서 술을 유통하고 보관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영국에서는 캐스크 에일이라고 해서 술통에서 바로 떠서 마시는 에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처럼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술을 생주로 마시는 문화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추럴 와인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균하지 않은 와인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양조장들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생막걸리는 살아남은 전통이고 오래된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탄산이 보글보글한 시원한 생맥주가 한 잔 있죠. 네. 생맥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살균한 맥주예요. 다만 인위적으로 탄산을 넣어주고 차게 만들어서 우리가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일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맥주는 생맥주가 아니라 사실은 살균한 맥주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칠다, 신선하다 다음에 세 번째 의미에 주목하게 됩니다. 막의 세 번째 의미? 이게 뭘까요? 막사발이죠. 네, 막사발입니다. 막이라는 말은 너무 솜씨 부리지 않은 작품에 붙는 접두사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막사발은 어떤 절묘한 지점에서 손을 떼므로써 솜씨 이상의 미적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막사발이 일본에 가면 국보가 되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은 여유와 여백을 의미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일상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이라는 말은 거칠다, 신선하다는 말을 넘어서 막걸리의 어떤 미학적 지향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국수, 제가 막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막국수가 거칠기 때문에 싸구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잖아요. 막걸리의 막은 어떤 가치로 되살아나게 될지 함께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막걸리 한잔 할까요? 깃털의 막걸리 인문학, 역사와 문화 속의 우리 술. 2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